안녕하세요. 다나타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질문해 주시는 연애운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현재 연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의 카드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의 현재 연애 상황.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무언가 시작하고 계신가? 마음이 무언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네요. 아직은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무언가 내가 해야겠다. 이게 연애가 없으셨던 분들이더라도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린 여러분들의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내려놓는 과정이다라고도 해요. 기존의 관계거나 아니면 이전에 여러분이 짝사랑했던, 좋아했던, 원했던 사람을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비우면서 내가 뭐라도 해봐야겠어라고 새로운 의지가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계실 수 있겠네요. 매력적이게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체가 워낙 인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인기가 좋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원하지 않는 그런 구름 같은 친구들이 너무 옆에 많은 거야. 너무 내 시야를 가리는 거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칼같이 저리 가. 난 너를 원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쳐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애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많이 겪지 않으셨을까.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때문에 갈 길이 자꾸 걸림돌이 보이니까 그것을 치우느라 지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모처럼 이렇게 마음 먹고 해야겠어 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래 카드에 상처받는 그런 갑갑해하는 마음이 보여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지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문자를 하고 있는 어떤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과 관련해서 살짝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겠다 싶거든요. 자, 미래에 보이는 그 스트레스, 상처는 어떤 일인 건지 간략하게 봅시다. 자, 그래요. 그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이유가 그분 자체가 워낙 적극적으로 다가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있겠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 말고도 다른 이성이나 혹은 가정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딩할 때 제가 제너럴 리딩이라서 말하는 게 너무 제약적인데 근데 개인 리딩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이미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도 만약 그러한 케이스라면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적으로 편할 수가 없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질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고 감안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내가 가려는 그 상대방이 이미 다른 파트너가 있는 건지 좀 확실할 필요가 있다. 매력적인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끼고 결정을 한 거겠지만, 근데 그분이 아직 그 지금 믿을 만한 단계의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너무 즐거운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으면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 자, 우리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그래요, 배신감이야. 삼각관계일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나는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나를 위해 바꾸려는 노력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여러분들은 치이지 않을까? 내가 모처럼 마음 먹고 나섰는데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니까 나는 어떻게든 해야겠거든.
여러분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뭘 하면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인간관계도 그런 식으로 흐르지는 못하잖아. 인간관계라는 건 나와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방 자체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못할 수도 있지. 내 기대와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 그 사람 자체는 그 사람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방식을 내가 고칠 수 없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갑갑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자체도 나만의 어떤 관념, 신념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믿는 방식이 있어. 근데 그 방식에 의해 내가 답답해지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A는 B로 이루어져야 돼. 무엇은 무엇이야 라고 정해놓은 답들이 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의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연해질 필요도 있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념으로 인해 나를 고통을 주게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관계가 시작했다고 해서 꼭 답을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만나면서 알아가는 게 좋겠다 싶거든요.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셨든 아직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그 상대방에게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이 보여주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주 극 초기의 단계라면 미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 내리고서 이 관계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야 돼라고 정하지 말고 그냥 데이트 3번, 데이트 5번, 데이트 10번 해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고 이 사람의 이런 면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나는 또 이런 면으로 받아치게 되는구나. 그런 나를 내가 지금 좋아하는가? 이렇게 구분해서 시간을 좀 두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가실 필요가 없다. 이것은 숙제라는 것도 아니고 일도 아니거든요. 사람 관계는 학교 과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하고 계속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막 쫓아가듯이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마음은 마치 이 인간관계도 문제를 해결하듯이 내가 프로젝트를 하듯이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조금 여유 있게 다듬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인지 간략하게 뽑을게요. 이거는 제너럴 리딩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이 이후에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의 카드 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했을 때 아직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고, 지금 이분, 이게 어떤 사람이야? 이분 자체가 사실 연애가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이미 가정이 있든 아니면 가정을 한번 가져봤던 사람이든,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해봤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더 편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겪은 경험이 그거니까 내가 그걸 폄하할 순 없지만, 이분이 관계성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분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 이 사람은 표현이나 말은 적극적일 수 있는데,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면 이렇게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뭐 그런 표현 하잖아. 이분은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아. 자기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좋을 때 좋다 하고 그러겠지만, 좀 그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자기의 만족이 일단의 그 기준이 돼요. 내가 만족하면 하는 거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가 좀 싫은 것도 혹은 자기가 좀 불편한 것도 감내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닐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신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아직까지 자신의 것을 놓고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는 그런 사랑을 하기에는 준비가 안 된 분일 수 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가짐이야. 저분 자체는 자기가 싱글로서 매력적이고 마음 편하고 좀 그렇게 서로 흥미를 느끼는 그 상태를 좋아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아직 서로 진실되게 속마음이나 힘든 순간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관계까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굉장히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어하고 적극적인 마음은 보여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나올지를 보면 같이 놀고 재밌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놓치고 싶지도 않아 할 거고. 근데 너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진짜로 결혼이나 가정과 관련해가지고 좀 마음의 상처가 그분이 실제로 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겪어보셨다든지 좀 안 좋은 관계를 가정 환경이라든지 좀 결혼이란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많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결혼이나 진지한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과 그런 쪽으로 가길 바랐을 때 저분의 반응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마음에서는 약간의 부대낌이 있다. 그분이 말로는 결혼을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만의 까다로운 무언가를 제시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합의가 되는가? 여러분도 그것을 응하시는가? 여러분도 그 사람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으실까? 이제 그걸 알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아직 서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여러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도 여러분도 서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알아가고자 하는 흥미가 더 큰 상태이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섣불리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의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볼게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여러분, 이 관계에서 저 사람은 즐겁고 같이 놀게 너무 좋지만, 시작을 하실 거라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시작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가실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이는데, 분명 고민하고 믿음 부분에서 갈등할 만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이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시는 시간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분은 자기 자신을 지금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여러분도 자신만의 관념이 또렷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여러분과의 관계는 굉장히 즐겁고 서로 더욱 되게 재밌는 거야. 그러나 지금 그 재밌는 것에 의해 모든 것을 다 주시면 안 됩니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직 모르는 퍼즐 조각들이 많아요. 이 퍼즐 조각들을 여러분들이 다 모으신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조각 완성을 한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연애 상황이 어떠한지 먼저 보고 이제 만약 상대방분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필요하다면 뽑고 마지막으로는 조언의 카드, 이 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이 어떠할까?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재회와 관련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 고민이 많으시다. 결정을 쉽게 못 내리고 지금 만났다 헤어졌다가 반복됐던 관계일 수 있겠는데 이 관계가 헤어졌던 이유가 뭐 삼각관계라든지 그런 문제였나요? 지금 여러분 자체가 가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삼각관계 같은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여러분이 이미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내가 이미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과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다른 사람과 만났다 헤어졌다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결단을 내리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결단에는 어쩌면 만약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이 때문에라도 무언가 내가 선을 지켜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에 올라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전 가정도 없고요, 뭐 그런 거 아닌데요 라고 하신다면 되려 반대로 그냥 이 사람과 결혼이라든지 어떤 마무리를 확실하게 무언가를 완성하려는 마무리, 그게 끝일 수도 있고 시작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끝 완성? 종료 같은 느낌의 카드가 결과 쪽에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나 싱글 상태인데 난 그냥 이 사람밖에 없는데 자꾸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고 있었어요. 혹은 이 사람과 굳이 뭐 진짜 사귀었다 헤어졌다가 아니더라도 계속 인간관계가 엮였던 사람인 거야. 사람들마다 관계가 다양하니까 제가 다양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서 결정하고 이제 진짜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결단, 반복에 반복이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결단이 일어난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그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인지를 보아야 제가 좀 더 리딩이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지금 그리운 마음이 확실히 크긴 크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마음, 여러분을 귀여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자기한테 이렇게 곱씹어 볼 만큼 좀 꽤 쌓인 게 있는 거지. 여러분들 말고도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든지 꼭 그게 특정 관계가 아니다 할지언정 이 사람은 여러분을 두고서 이 사람이 나은 걸까? 다른 것이 나은 걸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물었을 때는 사랑이라기보다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여줬던 그 인내심과 수많은 그 여러분이 이 분들은 진짜 끝과 끝을 계속 찍고 오셨나 보네. 할 만큼 다 해봤나 봐.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쌓여있는 게 많겠죠? 그리운 마음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자기를 마음으로 신경 써줬던 부분, 참아줬던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 사람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동하는 것 같아. 근데 단점은 이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에 믿음이 별로 없어요. 신뢰가 별로 없고 이 관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꾸 서로를 그렇게 밀당하듯 밀어내고 당기고 밀치고 싸우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 두 분의 관계를 지금 정의 내리기엔 저 사람의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가 그렇게 세진 않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 이 사람을 되려 잘라내는 게 결정이지 않을까? 이게 제 추측이고요. 그래요. 그 사람을 굳이 목매달며 가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이신 것 같고 두 분의 관계는 어느 정도 담금질을 해본 만큼 해본 상태야. 이미 이 사이즈는 웬만한 케이스는 다 겪어본 것 같아.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건 마무리돼야 되는 관계인 것 같다라고 마음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마음을 먹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저 이미 말로 벌써 김치국물 다 마셨지만 카드로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그냥 궁금증을 남긴 채로 내버려 두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서로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관계는 이뤄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타워 카드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뭔가 나한테 절대 편하지 못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어떤 상황으로 관계가 끝이 날 수 있고 이러던 저러던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더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일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지할 하고 퐁 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관계를 위해 내가 많이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아니어도 사랑받는 사람이실 거고 그분도 자기가 굳이 부족한 게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일 테니까 자기 만족감에 의해 자기를 그만큼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서로 생각을 하시되 너무 애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주르륵 나오죠. 이 사람과 관계가 지금 이미 가정이 있으신 상황이시라면 더더욱이나 나는 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지금 마음만 불편해질 거니까 네, 좀 냉정하게 잘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끝나는 관계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관계일 거고 또 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듯 저 사람과 싸움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과 불편한 걸 수도 있지 싸우는 걸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구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잖아. 저 사람과의 관계가 왠지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시끄럽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조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냉정하게 커트 해주세요. 자,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번 케이스는 조금 좀 어려웠어. 제너럴하게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가지고 다 와닿게 읽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진짜 너무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 상담 주세요. 좀 솔직하게 더 화끈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나타로입니다. 3번 여러분들 리딩 시작할 거예요. 지금 3번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을 보고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의 카드까지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3번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 지금 3번 여러분들은 연애 중이라기보다 연애를 두고서 좀 기다린다거나 고민하는 눈치를 보는 그 사람이 언제 올까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네요. 권태로움 속에서 두 분 다 자기 할 일 하면서 이 관계가 다시 만날 기회가 될까 재회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굳이 지금 연애 상태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분들이긴 해. 혼자서도 잘 사시는 분이고 남들 보기에도 잘 살아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눈치도 보고 티 안 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재회운이 있습니다. 재회운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걱정들이 보이니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이 관계 말고도 자기가 따져보고 비교해보는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이 사람 저 사람 누굴 만날까 이런 고민이 아니어도 그냥 그분 자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여러분도 그분도 자기의 일이나 자신의 삶을 되게 중심에 두고 사는 분들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줏대가 있으신 분인 거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 연애가 사실 필수적인 게 아닐 수 있어요. 연애에 목을 매지 않으니까 더 바라는 입장에서는 서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서로 알고 있다면 다행이고 나를 왜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지 않을까? 나는 이만큼 노력하려 했는데 왜 쟤는 나만큼 노력하지 않을까? 이것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똑같은 불만을 또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팩트로 조지는 사람일 수 있는 거야. 좀 팩트로 여러분한테 자기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구분한 이유를 말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게 악의를 가졌다기보다 좀 할 말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마음으로서 무언가를 다가오게 기대하시고 계셨다면. 아니면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죠. 여러분 입장에서 할 말이라서 한 것뿐인데 그 사람이 느낄 땐 여러분이 이렇게 쑤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좀 대화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관계가 약간 이렇게 좀 소강세였어요. 좀 권태로웠다거나 노력을 할 수 없는 좀 코마 상태였어. 죽은 건 아닌데 코마 상태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리딩이 맞습니다. 자, 이 리딩에서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떤 감정인지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과 아직도 연인으로서 재회를 바라시는 상태인 것 같은데 상처받진 않을까?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이런 불안을 가지고 계신다. 이 불안을 가지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상대방 입장이죠.
그분보다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많다라고 느끼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헤어지자고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먼저 헤어지자고 상처를 주고 끝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회를 바라시는 거라면, 그분도 여러분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또다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진 않을까, 자기한테 또 상처 주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신다. 여러분이 기존에 그런 말을 했을 때 헤어지자 한다거나 헤어짐을 결심하고 어떤 그 이별과 관련된 대화를 했을 때 비교하는 말을 했나요? 비교급의 말? 이분의 머릿속엔 그게 좀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재회를 하고 싶고, 정말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비교하는 말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풀어주는 노력을 아무래도 해야겠죠. 내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 아, 너한테 이런 말 했던 건 내가 실수했던 것 같아.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해명을, 변명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이건 제 개인 조언이고, 그냥 그분의 마음은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함이 있어 보인다. 그럼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래요.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자기보다는 여자 캐릭터가 나와주길 바란다라는 것 같아요. 자기는 조심스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분을 남자분이라고 좀 느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자분일 경우에는 혹은 이분이든 여러분이든 어떤 분이든 여성 캐릭터가 이 관계의 주도권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결정권적인 역할이 여자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남자 캐릭터는 상대적으로 좀 눈치를 보고 좀 고민을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패턴이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성분이시라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그분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남자분이시라면 그분이 알아서 다가와 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있는 거라면 여러분이 먼저 말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믿음이 부족하니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가 까이면 얼마나 마음 아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다가오지 않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재회를 할 수 있는 운은 이미 있습니다. 재회할 수 있는 운은 있는데, 그게 지금 완벽하게 재결합이 아니라 일단 친구 관계로서 대화를 다시 시도해보고 결정을 다시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 친구로 남는 관계도 어쨌든 결정을 짓는 거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재결합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보고, 정말 일단 재결합을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결합을 하는 게 좋을까? 재결합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움은 그리운 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다. 만약 내가 재결합을 한다면 그건 조금 더 공식적인 이유, 결혼이라든지 진지하게 이 사람이 내 인생의 파트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걸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혼자 살아도 아쉽지 않은 사람, 특히 여러분 입장에서 혼자 살아도 잘 살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누군가의 서포트가 필요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원한다면 우리 관계에서 분명한 시너지가 뭐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정말 내가 마음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리고 휴식처로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내가 원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게 진짜 같이 가는 이유라는 거죠. 두 분이 재결합을 해도 괜찮고 재결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사는 건데, 재결합을 하실 때 분명히 과거에 싸웠던 부분을 제대로 화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싸웠던 이유는 나는 내가 아쉽지 않으니까 했던 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분명 상처를 왔을 거고, 나도 그 부분을 헤아려주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다. 감정으로서 내가 너로 인해 이만큼 만족을 했고, 난 이런 감정을 너에게 느끼고, 난 이런 감정을 너가 누리고 싶어. 좀 감정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셔.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도 현실적이고 좀 안정적인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처럼 생각하는 면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좀 어쨌든 두 분의 관계가 진짜 같이 가도 괜찮은 사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뽑혀? 그래요. 내가 마음을 먹고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가야 해. 두 분 다 아쉽지 않은 사람들인 게 확실해요. 두 분 다 자기 자리가 확고하신 분들이야. 그만큼 열심히 자기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면서 살아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갈 수가 없잖아. 저 사람도 나도 좀 자신의 위치가 확실하고 자신의 방식이 좀 확실하니까 중간 다리로 오는 게 좀 더 뻣뻣할 수 있죠. 늘어나기가 어려운 거야. 단단하게 그 자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손이라도 뻗어야죠. 양쪽 다 서로의 손을 뻗어서 화해를 청하고, 내가 완벽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와주길 바라지만 그것까지 바라는 건 무리다 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만큼을 내가 먼저 행동으로 마음먹고 갈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냥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언의 카드 한 번만 더 뽑고서 마무리할게요. 이 사람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정말 함께 있는 게 좋아서 이 사람과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가도 괜찮다. 이게 제가 지금 보는 느낌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다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언의 카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걸까?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가 그 사람 때문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가 그 사람이 준 게 아닐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나게 했고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반응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왜 그것에 기분이 나쁜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올 수 있거든요. 꼭 그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상처받은 걸 너가 이해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너가 잘해야지. 이거는 이기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것을 싫어하는지를 대화로도 풀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때 이런 감정을 느꼈고 그래서 난 이런 믿음을 갖게 됐고 난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 라고 조금 더 나를 나레이티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런 대화를 하면서 나도 나를 이해하고 좀 변화해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원래도 강한 분들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나도 또 한 번 진화할 필요가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진화가 필요하다. 상부상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더 알아가고 배워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정해가지고 나의 어떤 부분을 거의 당금질하듯이 내가 훈련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건 편해지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알아서 난 이렇구나. 근데 내가 이걸 원하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거 되고 싶은 이유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계속 나를 탐구해가는 게 인간의 삶이고,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나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니까요. 여러분이 왜 싫었고 왜 상처받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사람한테 방어 기제를 표현하는 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나는 여기서 왜 나를 지켜야겠다라는 불안이 올라왔는지를 내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 연애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보고 그 상대방 분은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인지 뽑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의 카드까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의 연애운. 현재 여러분의 연애운을 보면은 많이 참고 계실 것 같아. 내가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러니, 지금 우르르르 퀸 카드가 주르르륵 나왔는데, 여러분이 남성분이신가요? 여러분이 남성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이 관계 안에서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도드라져요. 도드라지고 자신의 감수성도 풍부하고 겉으로 볼 때도 아름답지만 이분이 아름다운 만큼 콧대도 높으실 것 같아. 그게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이 관계 안에서 여성 캐릭터는 굉장히 콧대가 높고 본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에선 조금 더 참는, 봐주는, 을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인내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다.
여러분이든 그 상대방이든 한쪽이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 그 상대방분이 여성분이시고 여성분께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좀 냉정한 말을 많이 하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지금 이 관계를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란 사람을. 그 남자분을 그렇게까지 남자분이 헤아리는 만큼 좀 깊이 있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을 수 있겠다. 깊이 있는 생각이 없을 것 같아. 좀 가벼운 거야.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냥 자기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이 관계를 어떤 형식을 재어놓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되는 대로, 만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날, 그때. 그리고 좀 그렇게 좀 관계를 너무 자유롭게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진심의 마음이 생겼을 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감정을 쓰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없잖아. 그럼 당연히 속상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이 관계를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 즉 여러분께서 조금 더 고군분투할 거예요. 애를 쓰고 막 사랑의 짝대기를 날리는 거야.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나는 더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뭘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고 해보겠다는 의지가 가지고 있는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냉정하게 감정 빼고 따질 거 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 난 이만큼 노력을 해보겠어. 안 찍어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남은 없을 거니까 내가 10번이라도 도끼를 던져보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야. 그 사람의 말이 진짜 일리가 있는지, 나는 왜 이 사람이 좋은 건지, 이 사람은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건지, 이 사람이 생각이 없이 행동하는 게 나는 괜찮은 건지, 나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나는 왜 괜찮은 건지, 나 왜 괜찮지? 나 왜 이 사람 좋아하지? 이뻐서 말고 그냥 왜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는 왜 마음에 든 거지? 잘 따져봐요. 꼼꼼하게. 감정 쓰지 말고 팩트로만. 뭐에 홀렸어? 이러면 안 돼. 이런 사람한테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참지 마요. 자,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마음인가? 이 사람은 나를 아름답게 보고 시작의 마음은 있으나 즐거움의 마음에 좀 더 가깝고 진지한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있는데 왜 시작이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썸이 좋은 사람들, 시작의 그 단계가 좋은 사람들. 약간 두 분의 관계가 멀리 내다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유가 시작의 설레임에 집중이 다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 시작 자체에만 포커스가 다가 있어. 관계를 연애든 뭐 섹스든 내가 뭘 하겠다. 그 이후에 그것은 목적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계잖아. 목표나 그 단계에 도달했어. 목표 달성을 했어. 그 이후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책임 부분? 그런 것을 고려하는 진지함? 이런 게 많이 좀 약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성분이시라면 여러분이 인기가 있는 분일 거고, 저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 리딩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현재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고, 여러분은 내가 이만큼 이쁘고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나에게 이만큼을 노력해주기를 그 사람한테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 표현하는 거, 애정 표현하는 걸 좀 참고 있는다든지, 그 사람한테 맞춰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왜? 시작하고 싶으니까.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여자든 남자든 똑같아요. 둘 다 시작하고 싶어 하니까 서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작에만 집중이 가 있고 그 이후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상대방 분이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두 분 다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일 수도 있지만 관계를 미리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가는 스타일들이 아니라 조금 흐르는 대로 가보자라는 주의여서 좀 그렇게 너무 흐르는 대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기싸움을 하다가 괜히 거기서 쓸데없이 좀 이렇게 커트가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좀 더 봅시다. 그 사람은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하면서 적당히 거리가 있으면서도 지금 관계를 원하면서도 둘 사이가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 느낌이 드네요.
이 사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거절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자기가 마음 표현한 것을 거절당했다거나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은 쟤는 왜 나한테 지금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고 계시는 걸 수도 있겠네. 저분은 나름대로 표현했을 때 그만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마무리로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줄 것이 있다면 줘야 해. 나도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우리 여러분들은 나만의 세계도 있고 좀 이게 두 분의 관계에서 자유로움, 자유성, 기대가 없는 거 혹은 형식이 없는 거, 약속하지 않는 어떤 상태. 그렇게 이미 이 관계에 틀이 잡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싱글의 상태에서 서로 할 거 다 하는,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끼니까 굳이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상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어쨌든 이 관계가 지금까지 자유로운 형태에서 이루어져 왔어서 더 애쓸 필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길 바래. 그게 감정 표현이든 아니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맞춰주길 바라는 것이든, 여러분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필요가 있다.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이 기존의 형식에 갇혀서 이래 왔으니까 괜찮은 거 아냐? 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서로 배려를 하고 알아가는 시기다. 그리고 그것을 기싸움 하듯이 너가 해줬으니까, 내가 이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싶으니까 주지 말아야지, 이런 거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고 싶고 시작하고 싶으면 지금 시작원이 있으니까 나도 생각을 좀 깊이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웠네? 좀 개인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여기까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여러분들의 연애운을 일단 보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인지 보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현재 연애 상태. 자, 우리 여러분들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구나. 지금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 관계가 정해져 있는 관계라기보다 나 혼자 얽매는 관계일 수 있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어 한다거나 이 관계가 서로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처럼 기브 앤 테이크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일 수 있겠어요. 혹은 여러분 자체가 이미 뭐 지금 약속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지금 막 다가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삼각관계 같은 게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삼각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자체가 나한테 거절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너무 내 취향이다. 내 모습에 내가 원하는 것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더 주게 되는 상황일 수 있어. 근데 내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그렇게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고군분투하게 되는 거지. 내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더 주고 더 노력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기분이 드니까 또 더 노력하게 되고, 이게 지금 악순환일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알겠고,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혹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서로 속마음이나 불안한 것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공유하면 내가 얕잡아 보이지 않을까, 거절당하지 않을까, 그게 두려울 거거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조언 드리고, 자,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인가?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이실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한테 숨기는 것이 좀 많을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을 좋아하긴 하지만 좀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았다거나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같이 일을 한다거나 같이 아는 사이야.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공식화되기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둘 중 한 분이든 두 분 다이든 다른 연인이 이미 있다든지 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비밀리에 관계가 시작이 됐다거나 그래서 저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하지 않게 어떻게 뭔가 확 화르르 불이 타오른 거지. 꼭 굳이 파트너가 있는 삼각관계 상태가 아니다 할지언정 저분 입장에서 무언가 크게 바꾸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터져버렸어.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마음 표현하는데 인색하고 조금 확실하게 나오기보다는 좀 유흥적으로 나오고 겉으로는 좀 겉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 친밀감을 유지하는 행동만 하는 건데 여러분이 좀 의미를 좀 크게 왔다 갔다 하게 여러분이 그런 자잘한 거칠의식 행동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또 헷갈리는 관계 나온 것 같네. 아, 참. 자, 상대방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인데 이렇게 자꾸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리딩이 자꾸 나와요. 아, 참. 다시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라고 했을 때 이분은 공식화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분은 이 관계가 좀 비밀리에 자기들만의 뒷얘기로 사람들 사이에서 말 나오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였든 같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 공적인 관계로 중간 다리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좋은 친구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다. 각자의 위치에서 이거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 이건 관계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객체 분리가 되어 있는 관계예요. 즉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인식을 이분은 가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가 되기보다는 나는 나이고 너는 너고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너와 내가 그렇게 너와 나 단둘이만은 아닌 우리 그런 우리를 원하신다라고 하거든요. 단 둘만의 관계를 이루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기서 느끼는 자기는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없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속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 이 관계를 이렇게 잘 마무리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올라가려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 그냥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정말 누군가를 기만하면서 만나게 되는 관계인가? 삼각관계처럼? 이 사람에서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마치 떠보기를 하듯이 이 사람과 만나고 계신다면 그냥 이 사람과 만난 그 자체를 비교값으로만 두시고 그냥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두시고 적절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비교해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한번 알아보기 위함이었던 거지. 거기서 내가 나를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 관계가 공식화되기가 어렵고 여러분이든 혹은 그 상대방이든 뭔가 찜찜함이 엄청나게 나와. 시작이라는 설레임 때문에 내가 이 설렘에 취해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거는 계속 거절당한다는 기분일 수 있거든요.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느끼고 그래서 나는 만족을 느꼈어. 근데 그게 이어지길 바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 인정해줬으니까 계속 나 인정해줘. 계속 더 해줘. 계속 더 알아봐줘. 근데 그 사람은 그때뿐이고 그것도 자기가 기대하지 않고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더 하기가 어렵다. 난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 줄 수가 없다. 라고 거절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계속 상처를 똑같은 걸 받을 거야. 지금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도 내가 거절당했다 생각해가지고 나를 더 바라봐주는 나한테 더 매력적으로 느꼈던 나를 더 매력적으로 느껴주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걸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든 나의 원래 파트너이든 혹은 이제 누구든 간에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을 알기 위해 이런 관계들이 나타난 걸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불안, 이 굴레를 없애기 위해서 이 굴레에서 내가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그냥 그 모든 경험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바구니 다 모아놓고서 보세요. 스트레스니까 자꾸 그걸 외면하려고 한 방에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런 관계를 자꾸 찾는 걸 수 있는데
그 한 방이 있는 게 아니라 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내가 어떤 거에 상처를 입었고 난 뭘 두려워하고 이걸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의 정의, 나의 기준,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고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단단해졌을 때, 나만의 방식이 확실해졌을 때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관계에 목매달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나 혼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괜찮다라는 걸 아는 거야. 내가 버림받아도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 시작하시면 편해질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애쓰고 붙잡고 그러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지금 움직이지 말라는 말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잘라낼 거 확실하게 자르고 내 기준이 아니다 싶을 때 내가 거절받아서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잘라내는 거야. 버림받아도 괜찮아.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의 가치가 아닌 사람이니까 나의 가치를 못 알아봐주고, 왜냐면 그 사람이 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맞는 사람, 나에게 베스트가 아니니까 지금 나와 맞지 않는 것 뿐이야. 그 사람이 나를 부정하고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저 사람이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줄 때까지 애를 쓰며 붙잡을 필요가 없다.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지 않는 리딩이겠지만 그래도 이 말이 지금 와닿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깊은 상담, 조금 더 필요가 깊은 상담,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